그리고 사명대사가 18살이 된 1561년 네 번째 승과 시험이 대대적으로 열린 거죠. 그런데 당시 승과를 준비하는 승려들 사이에서는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집니다. 뭐였을 것 같아요? 기출 문제가 떠돕니다. 오, 아니면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원해가지고 그렇지, 너무 센 거야 경쟁률이. 그렇지. 당시 승과 시험은 3년에 한 번 열렸는데요. 합격 인원은 단 6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승과는요, 반세기 동안 폐지됐다가 부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과를 보려는 승려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온 산과 절이 나무아미답을 불경을 외우는 소리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절에 합숙소를 만들어가지고 시험 준비를 합숙하면서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치면 승과 고시원이 생긴 거죠. 고시원. 네, 맞네요, 맞네요. 맞네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대사 승과에 합격했을까요?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죠. 네.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시험을 본 후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이 사명대사가 승려가 된 지 단 1년 만에 승과에 합격한 엘리트 승려가 된 겁니다. 자, 이후 사명대사는요, 자신이 속한 사찰뿐 아니고요, 조선 불교계 발전을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1575년 32살이 된 사명대사에게 놀라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조선 조정에서 사명대사를 조선에서 으뜸 가는 사찰의 주지로 임명하겠으니 한양으로 오시라 라고 전갈이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명대사를 한양의 어느 절의 주지로 임명한다는 걸까요? 봉은사. 정답! 진심? 진심? 대박이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자, 봉은사. 서울 삼성동에 지금도 있죠. 당시 봉은사는요, 불교계에서 존경받는 유명한 고승들이 몸담은 조선의 으뜸 가는 사찰이었습니다. 이런 사찰의 주지가 된다는 것. 이거는요, 사명대사가 승려로 영광도 없고요, 단숨에 불교계 주요 인사로 떠오를 절호의 기회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명대사는요, 이 제안을 뻥 차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그게 권력 같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명대사는요,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보다는 불교의 진리를 깊이 공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이유 하나 있어요. 이 사명대사는 누군가의 문화생이 되어서 불교를 탐구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바로 당시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받은 승려, 서산대사였습니다. 서산대사 휴정은 이제 당시 조선 최고의 고승이었는데요. 10대 초에 그 고을 수령의 도움으로 성균관에 합격했던 수재였죠. 그러다가 이제 지리산에 유람을 갔다가 15살 때 불교를 접하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종 때에 선종과 교종이라고 이제 불교 종파를 재건을 하는데 선종 교종의 제일 높은 승직 판사까지 맡게 돼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졌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명대사는요, 조선 모든 승려가 바라던 기회를 다 마다하고요, 서산대사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묘양산에 보현사로 향했던 겁니다. 그리고 서산대사는요, 자신을 찾아온 사명대사를 자신의 수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사명대사는 비로소 자신의 불교 정신을 꿰뚫는
두 글자를 얻게 됩니다. 바로 보시죠. 사명. 바다처럼 광활한 불법의 세계를 탐구해서 괴로움에 시달리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 사명대사는 처음 승려가 됐을 때 받은 자신의 법명 유정 앞에 법호로 사명을 붙였고요. 이후로 우리가 아는 그 이름 사명대사로 불리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1592년이 됩니다. 당시 사명대사는요, 금강산의 유서 깊은 절 유점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온 사명대사가 유점사를 코앞에 두고 발걸음을 뚝 멈춥니다. 유점사의 승려들이 혼비백산 뛰쳐나오더니 산골짜기로 막 흩어져서 뭐 이리저리 도망치고 숨는 걸 목격한 거예요. 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몰랐던 사명대사에게 표정이 새파랗게 질린 승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군이 침입해서 금은보화를 찾다가 나오지 않으니까 승려들을 죽이려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깊은 산속까지 왜군이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1592년 조선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오. 그 해네요. 1592. 임진왜란. 네, 맞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명나라를 정복하러 가는 길을 빌려달라는 일본의 요구에 조선이 거부하자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4월 13일 부산 앞바다를 시작으로 일본군은 단숨에 수도 한양을 점령했고요. 대동강 건너 평양성까지 함락시켰습니다. 당시 조선의 왕 선조는요, 조선의 끝단 의주로 피난을 떠나 있었죠. 그야말로 조선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부산 상륙 2달 만에 보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금강산 깊숙이 있던 유점사에 쳐들어온 겁니다. 자,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될까? 그 절은 그 무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때 사명대사는요, 망설임 없이 성큼성큼 홀로 절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 사명대사는요, 이 승려들을 구하기 위해서 곧장 칼과 갑옷으로 무장한 외장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말이 통했을까요? 안 통하죠. 안 통하죠. 네. 의외로 통했습니다. 어? 왜냐면요, 조선과 일본은 한자를 쓰는 나라잖아요. 사명대사와 외장은 이 종이에 글을 써가면서 와. 필담으로 소통을 했던 겁니다. 사명대사는요, 필담을 통해서 그가 어느 정도 교양을 갖췄으며 심지어 외장이 불교 신자라는 것도 알아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사명대사는 목숨을 걸고 외장을 향해 회심의 한마디를 써내려갑니다. 불교는 살생하지 않음을 가장 중요히 여기는데 어찌 이런 것이냐? 대단하다. 무장한 일본을 상대로 맞서기엔 한참 불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명대사는요, 바로 그 외장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침착한 태도로 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한 겁니다. 자, 이 자신을 질책하는 사명대사에게 외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근데 불교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납득은 하지 않았을까요? 좀 반성했을까요? 나단이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솔직히 어떤 생각이에요? 그랬을 때 솔직하게. 전쟁에 왔으니까 난 임하겠다 이렇게 쉽게 마음이 안 바뀔 것 같긴 한데. 자, 이때 외장 가만히 고개를 끄덕끄덕 대더니 거짓말처럼 칼을 거두고요,
포박한 승려는 모두 풀어줬습니다. 오. 진짜 통했나 봐요. 했네요. 와. 그리고 외장은요, 자신과 함께 온 군사에게 모두 금강사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합니다. 응? 심지어요, 외장은요, 유점사를 떠나기 전 모두가 놀랄 만한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 갑니다. 외장은 유점사를 떠나면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정답. 네, 떠나면서 모두 병사들이 딱 서가지고 스미마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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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이 스미마셍, 스미마셍. 스미마셍, 스미마셍 하고면서 갔어요. 정답 이거 정답. 네. 진짜 충격적으로 불교의 신자로서 머리를 다. 제정신이 자. 아무도 없네. 오달이고요. 힌트 좀 드릴게요. 네, 힌트. 여전히 지금 전쟁 중입니다. 네. 이들이 지금 물러난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정답. 다른 일본군이 이제 전쟁 중이라서 공격 올 수 있는데 음. 공격을 못 하도록 어. 그 서약서나 무슨 종이를 써서 일본군이 와도 그냥 지나가도록 보장을 해줘요. 정답! 아이 감사합니다. 그렇네. 아, 예. 맞습니다. 대박이다. 일본군에게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자, 이후에 또 다른 일본군이 사찰 공격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염려한 외장이 해치지 말라는 의미로 사찰 문 앞에 도승이 있으니 다시 들어오지 말라 라는 경고문을 써붙였다고 합니다. 교수님, 사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거든요. 외장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무기를 들고 위협하는 그 적군을 둘러싸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히려 당당하게 대처하는 모습에서 아마 놀라움과 경외심을 가졌을 거예요. 필담을 나눈 잠깐 사이에 되게 감명 깊었네요. 그러니까